경제 이슈 다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그럼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 보일 때 챙겨야 할 안보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실 최근의 분위기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정말 몇 년째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연 방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봐야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먼저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시장이 1월에 비했을 때는 사실 뭐 방산도 그렇고 뭐 뚜렷한 섹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코프로가 이제 좋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뭐 2차 전지들이 움직임들이 좀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시장의 순환매가 되고 있을 때 항상 소외가 되어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이 안보주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글로벌 위기가 지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뭐 과거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도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21년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는 각국에서 팬데믹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외교적 마찰이 커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021년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마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네.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징벌적인 행동을 하겠다, 뭐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여파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패권 싸움이라든가 뭐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지금 주요 헤드들에 대한 교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번에 대만의 이제 대통령 선거, 대만의 총리 선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선에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여러 가지 지금 헤드들이 지금 바뀌게 되는 시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미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기의 연장을 확보한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어떤 시도를 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뭐 어떤 한 나라의 어떤 패권이 집중됐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네. 왜 과거에는 중국이 처럼 잘 나가고 있을 때 혹은 지금은 오히려 경기로 위태위태하고 있는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왜 각국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서워하고 러시아라는 나라를 두려워하는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같은 굉장히 많은 국가 안보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나토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이브 아이즈 그리고 뭐 유엔과 같은 이런 안보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교가 어떻게 되었느냐. 과거에는 협력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어떤 방어조약이라든가 경제적인 동맹을 많이 맺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국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도 배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를 챙기는 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자국이 워낙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영국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찬성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유럽에 있는, EU에 있느니 차라리 유럽이 단독적으로 경제력을 가서 분리시키자. 그래서 네. 영국의 경제력을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슬로건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제관계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그 경계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거죠. 국제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다자간의 관계 그리고 자국 중심의 외교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 접경 국가가 적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북한이 지금 최근에 러시아를 굉장히 지금 러시아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후티 방군에 지원됐던 물품들에서 뭐 한글로 쓰인 북한제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는 얘기들이 수시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또 곤욕을 치른 게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제 포탄을 샀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포탄에는 항상 구리선으로 이렇게 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충격이 포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구리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포탄이 불발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까보고 나니까 구리선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든가 화약이 모래로 채워져 있다든가 이런 북한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식 랜덤 박스가 너무 많았더라.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은 어쨌든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무기 수출을 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도 지금 신무기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무기들이 어떤 설계안을 초안을 했는가 보니까 과거 소련제 국가들이 구소련제 국가들이 이제 친한 도안 설계를 했던 것을 카피본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신무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급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북한이 지금 이런 군사 장비에 대한 최신화라든가 그리고 최근 ICBM 발사라든가 SLBM 발사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 내 체제가
상당 부분 불안하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1월 달인가요? 이제 중국 지린성에서 이제 실제로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중국 안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폭동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전국에서 항상 전국 시대 때 각 도에 있는 영주들이 워낙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거를 해외로 눈을 돌리자고 했던 게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이런 것들처럼 지금 중국도 비슷한 영향을 가고 있고요. 러시아도 지금 현재 지휘 기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고 해서 이런 강대국들을 두고 있을 때 만약 안보를 놓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은 물론 이 안보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중요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사업보다는 해외 수출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됐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최종적인 개정을 위한 논의가 마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수출입은행법의 상에서의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는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15조로 묶여 있으면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다 팔아놓기로 한 이 수많은 물량들이 다시 캔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네. 우리가 무기를 살 때는 항상 그 나라의 수출입 은행에 대한 부분들의 신용평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까지도 만약 30조 이상으로 올 상환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폴란드 정부가 이 차 그거 계약했던 거 다시 받아들일게요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오늘 이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만약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건 25조에서 35조 사이의 밴드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박진 의원이 지금 이제 50조까지 상향을 하자 지금 일본에 있는 이 수출입 역할을 하는 이 기관보다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캐파라든가 자본 건전성을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 상의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정말 방산주들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 이제 또 명절이죠. 이 명절이 되면은 군인들이 정말 슬퍼합니다. 왜냐? 밖에 못 나가서 아닙니다. 명절 때는요. 항상 무슨 단결력을 하자면서 합동제사 지내고요. 같이 뭔가 운동하고요. 무슨 뭐 윷놀이 하라고 막 각지로 막 끌어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실질적인 군인들 처우 개선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이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에 의해서 납품하고 있는 제품들도 이제는 변화할 것이다.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방산주의 기회는 조금 더 크게 포지션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산 관련 종목들 여전히 좀 성장성이 남아있는 섹터 같습니다. 지금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각국의 상황들을 좀 보셨을 때, 방산 종목들의 수주라든지 조금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의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종목별로는 어떤 거를 봐야 될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현대로템에 대한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 현대로템이 이제 실제로 최근에 한번 주가가, 작년이죠. 작년 말에 한번 주가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제 폴란드 정권이 이제 법과정의당에서 이제 폴란드 농민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기존 정권이었던 이제 법과정의당에서 체결했던 계약들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려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12월부터 해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폴란드 정부가 이 K2 전차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제 저희가 1차 때 납품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K2A1 제품이고요. 지금 이번에 2차에 납품하는 물량들은 K2A2 제품으로 해서 조금 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제 운행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실질적인 이제 자동 사격 장치라든가 이런 통제 장치들이 굉장히 좀 최신화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단가적인 면에서는 조금 크더라도 오히려 안정적인 면에서는 운용성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차만 계약을 받았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차를 계약을 받으면 당연히 생산하고 인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해야 됩니다. 왜? 정비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네. 이번 계약에서는 정비까지도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기술 이전까지 하는 것을 이제 지금 핵심으로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이제 철도 부분에 다시 이제 수주가 들어온다 이런 기대감들로 좀 올라왔지만은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사실상
특성상 철도 부분 실적이 살짝 못 미치고 오히려 방산수주 실적이 좀 강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현대로템이 이런 방산수주에 대한 물량들을 안정적으로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자본력을 가지고 오히려 수소 트램이라든가 이런 역량들을 조금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또 다각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포지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오션인데요. 하나그룹주들이 방산 쪽에 하나시스템도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는데 하나오션을 보셨네요. 네, 사실 이번에 방산주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기업은 아무래도 K9 자주포를 판매를 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하나그룹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국형 신형 구축함인 KDX 프로젝트에 지금 수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해군 사령관까지 지금 영입을 해서 실제로 지금 인사로 기용을 할 정도라면은 이번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기점이 지금 나오고 있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라이벌로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붙었는데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이제 국방장관보다도 지금 한기수 육사 선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육군 출신이긴 하지만은 이 군대가 또 이제 선후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이제 인사 개입으로서 좀 이렇게 압박을 넣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하나오션이 어떤 기업입니까? 잠수함의 명각이다시피 이제 그만큼 이제는 구축함 사업에서도 충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향탕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 기술력을 지금 충분히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어떤 구축함 사업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1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가블러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이제 선박의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정비와 관련돼 있는 사업, 그러니까 MRO 사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가블러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잠수함 쪽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오션은 이제 결국은 잠수함 시장에서는 아예 못을 박아버리겠다라는 입장을 좀 접근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수선 사업부까지도 이제 산하에 지금 별도로 조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하나오션의 모습은 잘하는 것을 좀 더 잘 이어간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잠수함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전설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4년 림픽 훈련 때 장보고함이 미국 핵항모를 비롯해서 총 15대를 전멸시켰던 사건이죠. 그 배를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대우조선, 지금의 하나오션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여전히 이러한 기술력들에 대한 독보성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약간 조선주로 좀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산 쪽으로 봤을 때 뭔가 저평가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선 쪽에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앞서서 하나오션의 방산 부분을 제가 좀 강조했을 때는 이런 잠수함이라든가 구축함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해서 카타르가 지금 우리나라에 총 100대 LNG선을 의탁을 하겠다, 수주를 의뢰를 하겠다라는 얘기의 계약서가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올해 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13대 정도의 카타르 프로젝트를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카타르부터 LNG선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좀 이렇게 이 기사가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선박 쪽이라고 봤을 때라고 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는 주가적인 면들이 좀 안정화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네. 방산주로 뛰다 보니까 방산주 뜰 때 확 뛰었지만은 사실 조선주 뜰 때는 또 조용하게 있었던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부분들의 좀 적자 폭들은 조금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2023년도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800%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이제 300%에서 400%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실적이 그만큼 절박하게 또 많은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기대감으로 좀 접근해 보신다라면은 조금 얕게 밴드를 좀 잡아보셔도 충분히 전략적인 투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T 모티브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 뭐 총기 명가죠. 앞서서 제가 잠수함 명가로 하나오션을 좀 소개드렸다면 S&T 모티브는 이제 총기 명가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사실 2022년, 2023년 중에서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전방 사업 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슈를 받다 보니까 뭐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매출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방산 수출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8월 29일 날 주가가 길게
꼬리를 달고 나서 다시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날 이제 저위험탄 관련돼서 저위험 권총 보급하겠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네. 여기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실제 이 저위험탄과 저위험 권총에 대한 실제 정부 구매 계획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보다도 좀 성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제 지금 오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세계 이제 방산 전시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참전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소개되는 제품들이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국군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자주포를 지금 차량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120mm 탑재형 자주포, 이 비격 자주포가 이 S&T 모티브가 지금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시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아랍과 이란, 아랍 지역에서의 어떤 전쟁들이 지금 이제 전쟁들에 대한 위기감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 시장을 좀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 하단에 보이는 지금 K15 파라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형 모델이었던 K15 기관총을 조금 이제 개량한 버전인데요. 네. 실제로 국군에서 이 K3 기관총을 얘기를 하자면은 K3 기관총인데 3.4가 잘 되는 기관총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3발 쏘면 총알이 걸려서 총알이 안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볼트 액션 기관총이다, 뭐 단발 기관총이다까지 농담이 붙어질 정도로 참 잔고장 많은 기관총이었는데 실제로 K15 기관총을 써본 분들의 이제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안정성이라든가 이제 사격공에서는 훨씬 더 잔고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만족스럽다. 다만 무게가 300g 정도 늘다 보니까 행군할 때 무거울 것 같다라는 후기는 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들이 뭐 도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실제 도시화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탑재 운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이런 기관총에 보급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이제 국군의 방위산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큰 수익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풍산 관련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풍산. 아까도 제가 뭐 북한 폭탄은 뭐 랜덤 박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네. 기억이 나는데, 풍산이 이제 오늘 장중에서 좀 이렇게 좀 소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풍산에 대한 저평가가 지금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회 수은법이 만약에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양산이 안 됐을 때 경우에는 조금 폴란드 지역에 생기는 어떤 공장 건립, 여기에 좀 이벤트를 좀 많이 두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현재 풍산 같은 경우에 작년 매출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매출이 6% 그리고 영업이익이 8% 감소를 했습니다. 자, 원인이 뭔가 봤더니 신동 제품이죠. 그러니까 신동 제품은 구리를 늘린다라고 해서 신동이라고 한자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디 들어가냐? 아까 얘기했던 구리 철선이라든가 이런 구리 제품들, 구리판, 네. 동판 이런 곳에 얘기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풍산 같은 경우에 뭐 구리 관련주다 얘기를 했던 원인도 바로 이 사업 때문이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손실폭을 막아줬던 것도 사실은 방산주 그리고 특히 이런 탄약 관련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2023년 상반기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후방 지역에 있는 비축탄 33만 발을 지금 유럽에 보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보 공백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행동들이 이미 풍산에서 이런 개발이 거의 끝났다는 걸 알아서 그런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K9 자주포 전용 155mm 사거리 연장탄이 이제 지난 9월인가 이때 개발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 종료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올해 양산 체제로 이제 돌입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금 방위청으로부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국방부라고 얘기하지만 포방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화력 그리고 이제 포병 화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런 포탄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는 누구보다 절박하게 하는 게 지금 현 국방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거리 연장탄, 즉 기존의 40km의 사거리를 60km까지 무려 150%가량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 탄이라고 한다면은 국방부가 굳이 미루어올 과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풍산과 같은 기업들 조금 최근에는 뭐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분기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인 실적으로 양산 체제 돌입 이후의 실적으로 견인된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부문의 실적 주목해 보시면서 풍산까지 함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저희 방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절 하루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명절 동안 또 이렇게 휴식 가지시면서 수익의 충전기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명절 잘 보내세요.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